주십시오. 예, 윤건영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토론에 좀 집중하려고 발언을 삼가했는데 야당 의원님들께서 물론 새로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걸 동호 반복하는 형식으로 나와서 저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제약이 많습니다. 앞서 있었던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우리가 직접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초기부터 즉자적인 대응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 애초에 전제를 무시하고 가면 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첩보와 정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첩보라는 건 단편적인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하나로 꽤 맞추는 게 정보고요. 첩보인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예컨대 군을 움직인다든지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 두 번째로 드리고, 세 번째는 계속 유엔 연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엔 연설을 일단 왜 안 고쳤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황당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출하고 사흘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찍고 사흘 전에 보낸 연설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계속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게 시간대별로 어떤 일을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군 관계 기관이 일종의 첩보를 인지한 게 22일 날 저녁 시간이었죠. 통일부 장관님 맞으시죠? 군 관계 기관이 입수한 게. 네, 일선 관계 기관에서 예.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종합화되면서 그런 시점은 저녁 정도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월북을 하게 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번 일 이전까지 북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타의에 의해서 월북을 했다, 조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쪽으로 다시 이렇게 송환을 당연히 그렇게 송환 조치를 밟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10여 건 이상의 타의에 의한 월북자들을 송환 조치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면 우리 군에서는 이게 월북이든 아니든 간에 북의 통상적인 행태로 보면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시켰던 전례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최초로 피격 사건이 인지된 게 아마 22시 30분이었던 걸로 같고, 그 다음에 바로 새벽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이 첩보가 신빙성이 있다라는 초도 판단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시점에서 어떤 걸 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더 추가적으로 확인될 부분들이 종료된 시점에 정리해서 대통령께 대면 보고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맞습니다. 2시 반에 이 초도 첩보가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 그럼 요 이후에 좀 더 추가 첩보를 확인해서 아침에 대통령께 보고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아침에 추가 첩보를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정보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대면 보고 시에 대통령께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북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해라.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엄중히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후속 조치로 관계장관 회의를 그날 아침 10시에 다시 개최한 게 맞죠? 네, 그 관계장관 회의서부터는 다시 실제로 저도 그 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해당 조치들을 취할 장관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방부는 초도 판단을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1시 반에 대북 전통문을 오후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방부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쭉 흐름들이 있고요. 24일 날 아침에 다시 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를 해서 국방부의 종합 결과, 즉 우리 군 정보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사안 참 비극적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안을 보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 반드시 좀 드리고, 제발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당시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희생될 동안 군이 무엇을 했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첩보의 제약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되는 것과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